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메데이아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굉장히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메데이아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메데이아 이야기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올코스의 왕 펠리아스는 왕위 계승자였던 이아손의 아버지에게서 왕권을 빼앗았고 이아손에게 다시 왕권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황금 양털을 가져오게 하였다.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 아르고호를 타고 콜키스에 온 이아손을 보고 한눈에 반한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는 황금 양털을 얻도록 도와주는 대신 자신도 데려가서 결혼해달라고 한다. 이아손은 메데이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황금 양털을 손에 넣고 콜키스를 떠나면서 메데이아의 이복 동생을 납치해서 죽였다. 이유는 콜키스의 왕이 뒤쫓아올 때 어린 아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동안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한다. 덕분에 이올코스로 무사히 돌아온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결혼을 하였고 황금 양털을 가져와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펠리아스 왕을 죽이도록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돕는다. 이렇게 해서 이아손은 부모의 원수를 갚았지만 메데이아가 펠리아스 왕을 죽인 끔찍한 범죄 때문에 이올코스에서 추방당한다. 코린토스로 피신한 둘은 슬하의 두 아들을 낳고 몇 해 동안 행복하게 보냈으나 차츰 메데이아에게 실증이 난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버리고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의 딸과 결혼하려 한다. 분노한 메데이아는 신부의 옷에 독을 발라 신부와 크레온 왕을 살해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이아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기가 낳은 두 아들마저 죽이고 만다. 메데이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음. 그 두 아들을 메데이아가 죽였잖아. 그치. 자신의 복수로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의 극단을 보여주는, 예전에는 정말 악녀, 마녀, 미친 여자 이렇게만 메데이아를 봤다면 현대인들이 보는 메데이아는 조금 메데이아의 다른 관점들을 또 많이 보는 것 같아. 무려 6명의 사람을 죽이잖아. 그렇지. 그 행태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메데이아의 모습을 그냥 본다면 굉장히 영리하고 진취적이고. 여자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전혀 없지. 그치. 이아손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거리를 딱 제시하잖아. 내가 황금 양털을 구하게 해줄 테니 그 대신 너 나랑 결혼해야 돼. 자기의 사랑을 쟁취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잖아. 순리에 따르는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자기가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 그게 의지하지 않고 끌고 간다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반대급부로는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욕구가 되게 많을 것 같은, 절대 굽히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모욕을 당하면 절대 그 모욕을 참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이 실제로 메데이아가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자기 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걱정했었다고 해. 그래서 메데이아를 이제 내쫓으려고 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메데이아를 다 죽여버리지. 전사 같은 모습에. 전사라고 하니까 메데이아랑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현대에는 그래도 많이 여성의 인권이나 생각의 변화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런 메데이아의 모습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이런 시각의 변화, 이것도 엄마 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시각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이아손이 이제 메데이아를 배신하고 그 코린토스의 공주와 결혼을 하잖아. 하면서 이아손이 메데이아에게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게 해줄게. 돈 줄게. 그럼 되잖아. 메데이아는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잖아. 자기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함께 잘 사는 거? 가정이 가장 중요한? 그치. 메데이아에게 가정은 남다른 의미였을 거야. 자기가 선택한 남자고 자기 조국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이룬 가정이잖아. 그래서 아마
자기에게 사랑과 신뢰를 주지 않는 이 남편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 반대로 이하손은 명예나 자기의 권위 이런 것들을 차지하는 게 더 중요했던, 자기 모든 걸 걸었던 그런 사랑에 대한 배신을 한 이하손을 메데이아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처벌하는데, 그 방법이 근데 너무 비이성적이고 진짜 충격적이잖아. 메데이아가 처음에는 이제 그 코린토스의 공주하고 왕도 죽이고 이하손도 죽이려고 했었다 그래. 근데 계획을 수정한 거지. 누굴? 자식들을 죽이기로. 그렇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이하손이 자신의 자식들이 소중하다는 발언을 했어. 자식은 자기한테도 소중한 거잖아. 남편을 처벌하는 방식이 뭔가 심한 죄책감을 주고 싶지 않았을까? 나는 분노라고 해도 어느 정도 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화가 날 일이 맞는가? 어찌 보면 사이코패스의 영역이고,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사이코패스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극히 정말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야. 그런데 전사 같은 모습이잖아. 굉장히 통제하고 싶었을 것 같아. 그랬는데 통제가 안 되잖아, 이하손이. 안 되지. 통제가 안 되니까 했던 방식이 이제 복수였던 거고, 매우 극악무도했던 거지. 아비로서 나로 인해서 두 아이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어떤 그 처절한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죄책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거나 뭔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럴 때 느껴지는 게 죄책감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상처 주고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죄책감은 좀 더 많이 커지고, 그 죄책감은 우울과 슬픔으로 연결된다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을 수가 있잖아. 우리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을 죽였잖아. 메데이아도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짓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내 생각에는 메데이아가 이하손보다 조금 더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자기 감정에도 진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모든 걸 걸고, 훨씬 더 격렬하고 좀 진솔했지. 그거에 비해서 이하손은 권위, 권력 이런 것을 채우는 것에 더 충실하다 보니, 누가 좀 더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거는 말을 못 하겠어. 어쨌든 우리가 뭐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고, 이것을 잘잘못을 가릴 정도의 수위를 넘어가는 엄청난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점으로 두는 것은 그것이라기보다는 메데이아를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메데이아가 진짜 원했던 건 뭐였을까? 메데이아는 왜 그렇게까지 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 그것은 명백한 살인행위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절대 용서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인 것이고, 잠깐 나누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였지만, 우리 시각으로 좀 색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뭐 정리 멘트. 좀 아쉬움이 있어.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메데이아는 이하손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고, 무난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은 아니었을 것 같아. 메데이아가 그 이하손한테 한눈에 반하는 바람에 뭐 자기 나라, 자기 부모 다 버리고 한 거잖아. 그리고 이하손 입장에서 봤을 때 메데이아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가 황금 양털을 구하기 위해 메데이아가 필요했었던 거잖아. 심사숙고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의 사랑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엄마는. 오늘도 수고했고,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책이나 영화로 찾아올지 여러분 모두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